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 최소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페르마의 정리를 가지고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임계점 안에 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다시 이용하면 어떤 함수가 폐구간 A부터 B까지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 폐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그림처럼 끊기지 않고 전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때 그 연속인 함수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폐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구간의 끝점, 양쪽 끝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여기 첫 번째 그림처럼 생겼다면 가장 작은 값은 왼쪽 끝점에서 나타나죠. 최소값이 왼쪽 끝점에서 나타날 수 있고 가장 큰 값은 이렇게 오른쪽 끝점에서 나타나고 있죠. 최대값이 이렇게 오른쪽 끝점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이렇게 양쪽 끝점에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생겼다면 이번에는 끝점에서의 함수 값은 이렇게 최대거나 최소가 아니지요. 더 큰 값들이 있고 더 작은 값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여기 이런 부분은 가장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최대값이 여기서 나타난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최소값이 여기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런 점들은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X축으로 수직 사용해 볼까요? 이런 두 점이 생기는데 이런 두 점을 이렇게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잡을 수 있어요. 그 열린 구간 안에서 이렇게 함수 값을 비교해 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이 열린 구간에서 제일 큰 값이니까 극대가 되는 모양이죠. 이쪽은 이 열린 구간 여기서 가장 작은 값 모양이니까 극소가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극대나 극소가 되는 곳에서 지금 최대나 최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속인 값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이런 점은 이 최대 최소라는 값이 극대나 극소가 되는 그런 곳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할 수 있다면 미분계수가 0일 거고 그렇지 않다면 미분할 수 없는 곳이겠죠. 그렇죠? 임계점이라고 했죠. 그런 두 점을. 그래서 임계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그림을 종합하면 연속인 함수가 지금 폐구간에서 정의되어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갖다 놓고 그런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 최대 최소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양쪽 끝점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안쪽에서 나타난다면 임계점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우리는 양쪽 끝점, 경계가 되는 점, 그리고 그 안에 임계점, 이런 점들만 조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의 함수 값을 다 비교를 해서 그 중에 가장 큰 값이 그 구간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지요. 그 중에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이 구간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번.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고 4 이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양쪽 끝점이 모두 등호가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양쪽 끝점을 모두 포함하는 구간을 닫혀 있다. 폐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함수는 폐구간에서 지금 정의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폐구간에서
다항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다항함수는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항함수 연속이니까 우리가 이런 구간에 정의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문제를 주면 그러면 예,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니까 아, 이 정리를 쓰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정리를 다시 생각해 보면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 구간의 끝점에 있든지 아니면 임계점에 있다. 그렇죠? 끝점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4, 두 개가 있죠. 임계점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정점 아니면 미분할 수 없는 특이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찾아야 되니까 미분하셔야 돼요. 근데 다항함수는 미분할 수 없는 점은 없어요. 그럼 특이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임계점은 특이점하고 정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이니까 특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정점만 조사하시면 돼요. 정점은 미분계수가 0인 곳이죠. 자, 그럼 미분계수가 0 되는 곳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임계점은 당연히 이 구간 안에 있어야 이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를 계산하는데 계산이 되는 거지. 구간 밖에 임계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구간 밖에 있는 건 버리셔야 됩니다. 자, 구해볼까요? 끝점은 주어져 있으니까 계산할 거 없고요. 임계점, 정점밖에 없으니까 정점만 찾으시면 되고요. 그럼 미분계수를 0으로 놓으면 돼요. 미분해 볼까요? 주어진 식이 x의 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 미분하면 x의 3승 3x제곱이지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지요. 1은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0이지요. 자, 그럼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 0 되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3x로 묶어낼 수 있죠? 3x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이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이게 0 되는 곳은 x가 0인 곳, x가 2인 곳이죠. 자, 그러면 임계수를 0과 2로 찾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구간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구간 안에 없는 건 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0과 2는 여기 폐구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까지 안에 둘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0과 2가 이 구간 안에 다 있으니까 0도 계산하고 2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 값을 비교할 곳이 네 군데지요. 끝점 두 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함수값, 4에서 함수값. 그 다음 임계점, 이 구간 안에 속하는 임계점, 0에서 함수값, 2에서 함수값. 다 됐죠? 예, 이제 비교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함수값, 주어진 함수의 식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 계산해 볼까요? 3승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요거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거기다 1 더하면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면 8분의 1이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은 8분의 1, 0에서의 함수값, x에다 0 대입하면 여기 3승과 제곱은 다 떨어지죠. 1 남았죠. 함수값은 1이에요. 2에서의 함수값, 2를 대입하면 2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1, 여기 앞에 두 항은 2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제곱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거기다 1 더하면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죠. 계산이 됐죠? 자, 마지막으로 4에서의 함수값. 여기 x에다 4를 대입합니다. 4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1. 역시 앞에 두 항은 4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4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3은 1이니까 1 곱하면 4의 제곱하고 1 곱하면 4의 제곱 16이죠. 거기다 1 더하면 17이죠. 예, 이제 함수값이 다 계산됐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함수값 8분의 1, 0에서 함수값 1, 2에서 함수값 마이너스 3, 4에서 함수값 17.
그렇다면 이 중에 제일 큰 것이 이 전체 구간에서 제일 큰 값을 갖는 거죠. 그렇다면 제일 큰 값은 17이죠. 그래서 이 구간의 이 함수의 최대값은 17. 이 네 개 중에 제일 큰 거. 최소값은 이 중에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도함수와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연습을 한 것은 페르마의 정리가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임계점 안에 다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임계점이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테스트 펑션을 가지고 연습을 해봤지만 전부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되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임계점 안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을 이제 구분해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가 먼저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값이 증가하면 함수 값도 같이 증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변수의 값이 커지면 반대로 그 함수 값은 작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것을 그래프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예, 이것을 우리가 지금 도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도함수를 가지고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f'x라는 것이 x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주어진 점 x, fx 그 점에서 함수의 그래프, 곡선, 그 곡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증가하는 함수를 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때 이 곡선 위에서 점을 찾아서 이렇게 접선을 한번 그어 볼까요? 그렇다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이렇게 봐도 0보다 큰 값을 갖고 있죠. 기울기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울기는 f'x니까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정리할 수 있겠죠. 증가한다고 하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렇다면 감소하는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어떨까요? 여기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f'x니까 이번에는 감소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f'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정리가 됐지요. 그래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렇게 물으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냐,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냐 이걸 가지고 판정하시면 됩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감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증가, 감소하는 것을 판정하는 것 이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1번 볼까요? fx가 3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5다. 이 함수가 증가하는 곳하고 감소하는 곳이 어디냐? 자, 계산을 해볼까요? 도함수의 부호로 따지면 돼요. 그럼 미분해야 되겠죠? f'x는 구해볼까요? 첫 번째 항 3x의 4승 미분하면 12x의 3승 마이너스 4x의 3승 미분하면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24x 상수함수 5는 미분하면 0이죠. 그럼 쓸 거 없죠? 자, 그럼 도함수를 구했어요. 이제 부호를 따져야 되니까 인수분해해야 되지요.
여기 모두 12x로 묶어낼 수 있지요. 그럼 첫 번째 항은 거기에 x제곱,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x,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가 곱해진 거죠. 예, 이제 뒤에 있는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럼 전체 f 프라임 x를 우리가 구했어요. 그리고 인수분해를 했어요. 이제 0 되는 곳을 찾을 수 있죠. f 프라임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0이 되려면 x가 0이든지 아니면 얘가 0이다, x-2가 0이다라는 건 x가 2란 뜻이지요. 아니면 얘가 0이다, x 플러스 1이 0이다라는 것은 x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들려면 f 프라임 x가 0이 되려면 x가 0이거나 2거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세 점을 찾았어요. 됐지요? 자,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이 세 점을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건 알지요? 가볼까요? 이 세 점을 작은 순서대로 정렬하면 마이너스 1, 0, 2 이런 순서로 정렬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f'의 부호는 여기 있는 인수분해 되어 있는 이 식의 부호인데 이 부호는 12는 플러스니까 치우고 x의 부호와 x-2의 부호와 x 플러스 1의 부호를 세 개 부호를 곱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 세 개 부호를 마이너스 1과 0과 2를 중심으로 조사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 가장 큰 값, 가장 오른쪽은 이 최고차항의 부호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x의 3승이 최고차항인데 거기 플러스 값 12가 곱해져 있으니까 최고차항의 부호는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얘를 0으로 만드는 이 값들을 지날 때마다 한 개 항의 부호가 바뀌니까 전체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플러스부터 갔으니까 2를 지나가면서 마이너스, 다시 0을 지나갈 때 또 바뀌니까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1 지나갈 때 또 바뀌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를 조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의 상태를 알 수 있죠. f 프라임 부호가 마이너스다, 감소, 플러스면 증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증가. 됐지요? 자, 그럼 이제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소하는 곳 여기 마이너스 1 왼쪽이지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 여기 감소하는 곳이 또 있죠. 0부터 2까지죠. 그래서 합집합 0부터 2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증가하는 곳 여기 두 군데가 있죠. 증가하는 곳 처음에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 그리고 합집합 2의 오른쪽 2의 오른쪽이니까 2보다 크고 무한대까지 가면 돼요. 그러니까 2보다 큰 곳이에요. 다 됐죠? 그래서 증가하는 곳, 감소하는 곳을 이렇게 구간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증가 감소를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예, 이제 페르마의 정리를 이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르마의 정리가 얘기해 준 것은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임계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임계점 안에서 이제 극대 극소가 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을 구분할 거예요. 자, 극대값을 갖는 것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이다라는 거니까 그래프가 여기 위에처럼 생겼죠. 그렇다면 이 그래프 특징이 뭘까요? 여기가 이제 극대값을 갖는 곳인데 이 점 가장 큰 값. 그렇다면 그 왼쪽에서는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예요. 즉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증가하는 것은 조금 전에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왼쪽은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 근데 오른쪽은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는 곳은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자, 그럼 정리가 됐죠?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여기 왼쪽 플러스에서 여기 오른쪽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값을 갖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반대로 극소값을 갖는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지요. 이 점. 그 점을 중심으로 볼까요? 이제 반대로 왼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즉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 이 점을 지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즉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지요. 자,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그 점을 중심으로 임계점 안에서 그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 부호가 이번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값을 갖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완성이 됐지요. 임계점 안에 극대값, 극소값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임계점 안에서 극대값, 극소값이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을 구분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면 돼요? 그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극대나 극소가 되는 곳이고 안 바뀌면 안 되는 곳이지요. 자, 그럼 바뀌었을 때 극대나 극소가 된다라고 판정을 했는데 그럼 극대냐 극소냐까지 판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도함수 부호가 바뀌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다. 정리가 됐지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극대 극소까지 조사를 해볼게요. 이제 2번 fx가 3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플러스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5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미분해야 되지요. f'x 아까처럼 구했습니다. 3x의 4승 미분하면 12x의 3승 마이너스 4x의 3승 미분하면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24x 5는 미분하면 0. 자, 그럼 f'x를 계산했으니까 부호를 조사해야 되니까 인수분해하고요. 12x를 묶어낼 수 있지요.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완전히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여기 2차식도 인수분해를 더 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f'x를 인수분해했어요. 1차식들로. 자, 그러면 이제 0 되는 곳을 찾으면 되고요. 여기 0, 여기서 2, 여기서 마이너스 1. 이제 작은 순서로 정리하면 되고요. 제일 작은 거 왼쪽에 쓰고 마이너스 1, 0, 2 순서대로. 그 다음 f'의 부호를 조사하고요. 가장 오른쪽은 최고차항 부호부터 가고요. 플러스였죠? 0 되는 곳을 지날 때마다 부호가 한 번씩 바뀌면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플러스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그렇죠? 그리고 감소 증가 조사하면 되고요.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증가, 다시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증가. 그렇죠? 이제 극대극소를 판정하시면 돼요. 그 점을 중심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 그 점을 중심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 그 점을 중심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 됐지요? 그렇다면 극소값을 갖는 곳이 두 군데가 있고 극대값을 갖는 곳이 한 군데 있다는 거죠. 문제에서는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그 함수값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극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가 생기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2에서 극소가 생기니까 2에서 함수값 계산하면 돼요. f의 식이 있으니까 여기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또는 2 대입하면 함수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4승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의 3승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0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0이 극소값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 역시 x에다 2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이 돼요. 해서 마이너스 27도 극소값. 자, 그럼 극소값이 두 개 생겼어요. 0과 마이너스 27. 그 다음 극대값, 극대를 갖는 곳은 0밖에 없죠. 0에서의 함수값, x에다 0 대입하면 다 떨어지고 5만 남죠. 해서 5가 극대값.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fx가 x 플러스 2 sin x고 x는 0 이상 2파이 이하다 그랬어요. 이 함수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fx, x 플러스 2 sin x니까 우리가 극대 극소를 조사하려면 미분하셔야 돼요. 미분해 볼까요? f 프라임 x는 x를 미분하면 1이죠. sin x는 미분하면 코사인 x지요. 그러니까 f 프라임 x는 1 플러스 2 코사인 x입니다. 자, 그렇다면 극대 극소라는 것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라고 했으니까 임계점을 우선 찾으셔야 돼요. 임계점은 미분계수가 0되는 정점하고 미분할 수 없는 특이점이 있어요. 근데 미분할 수 없는 곳이 있나요? x 다항함수니까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해요. sin x 미분하면 항상 코사인 x로 표현됩니다. 어디서나 미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f 프라임 x는 항상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분할 수 없는 특이점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극대극소가 임계점 안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정점만 조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점만 조사할 거예요. 정점은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이고 그렇다면 미분계수 1 플러스 2 코사인 x니까 얘가 0 되려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거죠. 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정해진 정의역이 0부터 2파이까지만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우리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지요? 여기 0에서 1, 2파이에서 주기가 2파이니까 다시 1. 이렇게 한 주기가 그려집니다. 자, 그렇다면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것을 찾을 수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0하고 마이너스 1의 딱 중간에 있죠. 여기 빨간 선으로 이렇게 큰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선하고, 즉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이 직선하고 코사인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곳을 찾으면 되지요. 예, 기본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첫 번째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은 3분의 2파이, 두 번째 여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은 3분의 4파이예요. 예, 이렇게 두 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값을 찾았으니까 이제 3분의 2파이하고 3분의 4파이 작은 순서대로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이렇게 왼쪽부터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 조사해야 돼요. 조사해 볼까요? 도함수가 1 플러스 2 코사인 x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값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라는 걸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의 부호는 1 플러스 2 코사인 x, 코사인 x의 값이 결정하죠. 자, 그런데 코사인 x의 값은 이렇게 이 그래프처럼 생겼어요. 이 값을 조사합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볼까요? 여기 이 선을 중심으로 보세요. 여기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이 3분의 2파이하고 3분의 4파이였어요. 그 선을 중심으로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이 구간 3분의 2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 이 안쪽은 어떨까요?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즉, 이 선보다 아래쪽에 내려와 있으니까 이 선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이니까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 안쪽 구간에서는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값에다가 2를 곱하고 거기다 1을 더하면 0보다 작지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0보다 작아요. f'x가.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반대로 3분의 2파이 왼쪽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 3분의 4파이 오른쪽 3분의 4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쪽은 어떤가요? 바깥쪽은
이렇게 두 그래프가 있죠. 바깥쪽은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이 바깥쪽은 큰 값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값에다가 2를 곱하고 1을 더하면 0보다 큰 값이 되지요. 그래서 바깥쪽은 F' 부호가 둘 다 플러스예요. 조사가 다 됐죠? 자, 그럼 도함수의 부호를 아니까 이제 fx가 어떤 상태인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다시 증가.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극대극소 판정을 할 수 있죠.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다, 증가하다가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다, 감소하는 걸로 바뀌면 극대, 반대로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즉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런 곳은 극소다. 다 됐죠? 예,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극대값은 3분의 2파이에서 함수값, 극소값은 3분의 4파이에서 함수값. 그렇죠? 그러면 여기 x에다가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극대값 3분의 2파이에서 함수값인데 여기 식 x 플러스 2 사인 x, x에다가 3분의 2파이를 대입하면 3분의 2파이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자, 그러면 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 그렇다면 거기다 2 곱하면 약분되고 루트 3, 거기다 3분의 2파이를 더했으니까 함수 값은 3분의 2파이 플러스 루트 3. 어렵지 않죠? 예, 마찬가지 극소값은 3분의 4파이에서 함수값 x에다가 3분의 4파이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3분의 4파이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3분의 4파이. 이것도 0부터 2파이까지 안에 있는 기본 각이에요. 기억하셔야 되죠? 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렇다면 2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 3분의 4파이를 더했으니까 함수값은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극대값을 갖는 곳, 극소값을 갖는 곳 완전히 정리가 됐죠? 극대극소는 임계점 안에 다 있고 임계점 안에서 극대극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구분하냐? 그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 아니면 안 바뀌는지 이걸 체크해 보면 된다. 도함수 부호가 바뀌면 극대거나 극소거나 안 바뀌면 극대도 극소도 아닌 곳이다. 그럼 극대 극소까지는 어떻게 판정하냐?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 정리가 됐지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목성이라는 걸 공부를 할게요. 오목하다, 볼록하다, 예, 어느 쪽으로도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목하다라는 걸 가지고 곡선의 모양을 판정할게요. 볼록하다라는 걸 가지고 하지 않고 오목하다라는 걸로 판정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생기면 이런 그래프를 볼까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쳐다봐야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아래쪽에서 쳐다봤을 때 오목하다, 아래로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컨케이브, 아래쪽, 다운워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반대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위에서 쳐다봐야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위로 오목하다, 컨케이브, 업워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래로 오목하다, 위로 오목하다라는 것은 쳐다보는 방향에서 오목하다라는 뜻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이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오목하다 먼저 볼까요? 여기 접선을 보세요. 접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플러스지요. 여기도 플러스지요. 근데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볼까요? 여기 플러스하고 여기 플러스는 이쪽이 더 기울어졌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덜 기울어지지요. 더 가면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요. 감소해요.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f'x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f'x가 감소한다. 그렇다면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그 함수의 도함수가 0보다 작은 건데 f'x가 감소하니까 f'x의 도함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f'x의 도함수는 이계도함수지요.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어렵지 않지요? 자, 그렇다면 아래로 오목하다라는 것을 이계도함수로 판정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판정해요? 아래로 오목하다, 이계도함수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 그림을 가지고 반대로 생긴 걸 한번 볼까요? 위로 오목한 곡선은 어떨까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을 그어볼까요?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더 큰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이젠 접선의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x가 증가하고 있어요. f'x라는 함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함수의 도함수가 플러스예요. 1개 도함수의 도함수는 2개 도함수, 그래서 2개 도함수가 플러스예요. 정리가 됐지요? 위로 오목하게 생기려면 2개 도함수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 자, 정리할까요? 오목하다라는 것을 아래로 오목하다, 위로 오목하다라는 걸로 이 곡선의 모양을 결정을 합니다. 그때 아래로 오목하냐, 위로 오목하냐라는 걸 정리할 수 있어요.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아래로 오목,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면 위로 오목. 정리가 됐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여기 이 그래프의 이 점처럼 곡선의 모양이 왼쪽 볼까요? 이렇게 보면 위로 오목해요. 위에서 쳐다봐야 오목하니까. 근데 이 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아래쪽에서 쳐다봐야 오목해요. 아래로 오목해요. 그렇죠. 그렇게 이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이 중심이 되는 이 점이 이 연결된 곡선 위에 있을 때에는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끊겼을 때, 자,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곡선이 이렇게 끊겨서 이렇게 생겼다면 이 끊긴 곳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위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오목하죠? 위로 오목, 오른쪽은 아래에서 봤을 때 오목하니까 아래로 오목하죠? 곡선의 모양은 위로 오목에서 아래로 오목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끊긴 곳은 변곡점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곡선이 바뀌고 있다. 이 점을 중심으로 곡선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변곡점은 이렇게 연결돼야 변곡점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변곡점이라는 것은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지금 배운 것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4번 볼까요? 곡선 y는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이 함수에 대해서 오목성을 조사하고 변곡점을 조사하고 극대, 극소를 조사해라. 그리고 그걸 다 종합해서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랬어요. 자, 극대나 극소는 한 번 미분해야 얻을 수 있죠. 오목성이나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왼쪽에 두 개는 더블 프라임으로 오른쪽에 두 개는 일계도함수 프라임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계도함수부터 구해볼까요? 주어진 함수가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x의 4승, 4x의 3승, 마이너스 4x의 3승 미분하면 마이너스 12x의 제곱. 이제 극값을 조사하려면 이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해야 되니까 0 되는 곳을 먼저 찾아야 되죠. 찾습니다. 4x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네요. 4x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 첫 번째 항은 거기에 x,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 곱해졌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4x제곱 곱하기 x의 3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0 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0 되는 곳은 여기 제곱으로 중근으로 표현됐지만 어쨌든 0, 그렇죠? 0하고 이게 0 되려면 3이죠. 자, 그런데
0 되는 곳을 찾는 게 전부 찾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찾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 하면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는 4x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지요. 그러니까 0 이상이니까 항상 플러스 값이니까 부호 조사할 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버리면 됩니다. 항상 0 이상 것 또는 항상 0보다 작다 그래도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부호는 전체 부호는 그것에 마이너스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0 이상인 거 치워버리면 x-3만 남아요. 그러니까 y 프라임의 부호는 x-3이 혼자 결정해요. 즉 x-3의 부호가 y 프라임의 부호하고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항상 플러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얘가 0 되는 곳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3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3만 하나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3을 중심으로 도함수 부호가 어떻게 바뀌나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가볼까요? 3을 중심으로 얘는 항상 플러스니까 얘의 부호 x가 3보다 크면 x-3은 당연히 3보다 큰 값에서 3을 뺐으니까 플러스 최고차항 부호가 먼저 간다고 했죠. 플러스 그럼 0을 지나는 곳에서 바뀌어야 되니까 3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어렵지 않죠? 자, y'의 부호를 조사했습니다. 그럼 y는 어떤 상태인가요?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증가. 그렇다면 3을 중심으로 도함수 부호가 바뀌었죠? 극대나 극소가 돼야 되죠?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럼 극소값을 갖는 곳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극소값까지 먼저 기억을 해봅니다.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돼요. 3의 3승 묶어내면 3-4, 3-4는 마이너스 1, 거기다가 3의 3승 곱하면 마이너스 27. 그래서 극소값은 마이너스 27. 예,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목성을 조사하겠습니다. 오목성은 이계도함수가 제공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y'을 한 번 더 미분하셔야 돼요. y'을 한 번 더 미분하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역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12x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12x에 x 마이너스 2가 곱해진 거죠. 인수분해 됐죠? 자,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곳은 0이거나 2거나 이제 두 개가 모두 부호를 결정해요. 그래서 0과 2를 찾았으니까 순서대로 0, 2 정리하고요. 이제 y의 더블 프라임의 부호, 여기 y의 더블 프라임 최고차항의 부호를 가장 오른쪽에 먼저 씁니다. 플러스지요. 12, 0보다 큰 값이니까 플러스 해서 플러스부터. 그럼 0 되는 곳을 지날 때마다 부호가 바뀌죠. 플러스부터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 다시 0을 지나갈 때 또 바뀌니까 다시 플러스. 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사한 것은 이번에는 y의 더블 프라임의 부호예요. 이제 오목성을 조사합니다. 그럼 y의 오목성이 어떻게 되냐?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면 위로 오목,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위에서 쳐다볼 때 오목하게 들어가야 돼요.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면 아래로 오목,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죠. 그래야 아래에서 쳐다볼 때 오목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면 다시 위로 오목,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예, 이렇게 그래프 모양을 조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0과 2에서 그래프가 끊겼냐, 안 끊겼냐라는 걸 판단하시고 끊겼으면 변곡점은 아니다. 안 끊겼으면 변곡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안 끊겼죠. 다항함수니까. 예, 그래서 0과 2에서 연속이에요. 안 끊겼어요. 그렇다면 이 오목성이 바뀌는 이 두 개의 점, 0과 2는 둘 다 변곡점이다. 됐지요? 자, 변곡점에서 어떤 함수값을 갖는지 0과 2를 대입해서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0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0이에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이에요. 예,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자, 이제 극값하고 오목성을 조사했으니까 예, 이걸 종합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우선 지금 극값이라는 것이 x가 3일 때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죠. 그때 극소가 나타났고요. 극소값은 마이너스 27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됐지요? 그리고 다항함수니까 3에서 미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극소값을 가져요. 그렇다면 열린 구간에서 제일 작은 값을 갖는 거니까 곡선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여기 빨간색으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생겨야 되지요. 그렇죠? 그럼 이런 조각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변곡점이 있었어요. 0과 2에서. 2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6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7이니까 그것보다 조금 위에다 그리면 돼요.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은 0이었어요. 그럼 원점을 지나간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여기 함수값 지나가는 곳 여기 이렇게 점으로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됐죠? 자, 이제 오목성을 가지고 연결하시면 돼요. 오목성 조사를 하니까 2보다 큰 쪽은 위로 오목하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위로 오목하다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건지 아니까 여기 이 함수값부터 여기 조각 있는 데까지를 위로 오목하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0과 2 사이에서는 아래로 오목하니까 2점과 원점, 2점, 2 마이너스 16, 이 두 점을 이렇게 아래로 오목하게 연결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0을 지나가면 0 왼쪽에서는 위로 오목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오목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대충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이 됐죠. 여기까지. 그렇다면 전체 그래프는 이제 이쪽하고 이쪽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쪽은 계속 x가 왼쪽으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x의 4승 마이너스 4x 3승이라는 함수에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최고차항이 4승인데 4승은 짝수승이죠. 그렇다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짝수승을 했으니까 함수값은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 극한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간다. x가 계속 왼쪽으로 가면 그래프는 계속 위로 올라간다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이쪽도 x가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때 x의 4승 마이너스 4x 3승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해 보세요. 역시 x의 4승이 결정하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 4승에도 무한대로 가지요. 그렇다면 그래프는 오른쪽도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왼쪽 오른쪽까지 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래프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았죠? 예,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